전 세계 부호 순위 100위 안에 들어간다는 스티브 코엔은 지난 11월 6일에 뉴욕 매치에 새로운 구단주로 소개되었습니다. 사실 스티브 코엔이 메이저리그 구단을 소유하려고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뉴욕 토박이었던 그는 2012년 2월 뉴욕 매치의 구단 지분 8%를 확보하면서 매치의 구단주가 되었으며, 그 후에도 2012년 3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LA 다저스 매입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매직 존슨과 스탠 카스텐을 앞세운 마크 월터가 이끄는 구겐하임 베이스볼에 밀려서 다저스 구단 인수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코엔은 2019년에도 매치의 완전 인수를 시도했지만 마지막에 윌폰 가문이 마음을 바꾸면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이 되면서 에이로드가 이끄는 컨소시엄 그룹이 가장 강력한 매치의 새 구단주 후보로 떠올랐고, 8월 윌폰 가문은 다시 한번 구단 매각을 시도합니다. 코엔은 이번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파트너를 찾는 대신 혼자서 단독적으로 입찰에 참가했으며, 매치에 따르면 코엔은 에이로드의 컨소시엄이 제안한 금액보다 5천만 달러가 많은 23억 5천만 달러를 제안했고, 최종적으로 24억 달러에 매치 완전 인수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매치 인수를 간절히 원했던 에이로드에겐 안타깝지만 이로써 NBA와 NFL에 이어서 메이저리그에도 재산이 100억 달러가 넘는 구단주가 탄생했습니다. NFL에서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제리 존스가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부호 순위 1위일 것 같지만, 2018년에 130억 달러의 개인 자산을 보유한 데이비드 테퍼가 캐롤라이나 팬더스를 인수하면서 제리 존스는 오랜 기간 지켰던 구단주 자산 순위 1위를 내주고 2위로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 끝판왕은 NBA에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무려 600억 달러의 개인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스티브 발머입니다. 스티브 발머는 마이크로소프트로 더 유명했지만 2014년 클리퍼스 인수 후부터는 클리퍼스의 저주를 풀기 위해 현지라는 NBA 구단주로 더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의 플렉스 리스트는 끝이 없지만 가장 최근에 끝판왕급 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발머는 스테이플스 센터를 레이커스와 같이 쓰고 있는 클리퍼스에게 팀 전용 구장을 지어주려고 했지만 새 부지로 점 찍은 곳 주위에 MSG, 즉 메디슨 스퀘어 가든 컴퍼니가 소유한 공연 및 스포츠 용도의 건물 더 포rum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역대급 바람 끝판왕 구단주인 닉스의 제임스 돌란이 소유한 MSG는 모든 핑계를 대면서 근처에 새로운 농구장 건축을 반대했습니다. 이에 지친 발머는 더 포럼 매입을 제안합니다. 제임스 돌란은 여기에서 매각 거부 대신 4억 달러를 제안하고, 이에 스티브 발머는 매입을 결정합니다. 새 경기장은 그대로 예정했던 부지에 짓고 방해되는 건물은 4억 달러에 매입해서 밀어버리는 클래스를 발머가 보여준 것입니다. But if I don't win a World Series in the next 3 to 5 years, I'd like to make it sooner. Then obviously, I would consider that slightly disappointing. 발머급은 아니지만 코엔 또한 오랜 기간 기다린 구단 매입이어서 그런지 구단주가 되자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갑니다. 3년에서 5년 안에 매치를 우승시키겠다는 발언으로 가볍게 시작한 그는 그의 SNS를 통해 팬들에게 논텐더 중 누가 가장 관심이 가는가, 윈터 미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하고 여기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게 됩니다. 코엔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시티필드를 방문해서 시즌 티켓을 보유한 팬들에게 직접 기념품을 나눠주고 인사를 합니다. 최근 제임스 맥켄을 영입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쓸지에 대해서 많은 야구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코엔이 매치의 구단주가 되기 전까지 가장 돈이 많은 구단주는 러너 집안이었습니다. 현재는 테드 러너의 뒤를 이어서 아들인 마크 러너가 워싱턴 내셔널스의 구단주로 있는데요. 러너 가문은 총 48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엔이 등장하기 전 가장 적극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냈던 에인절스의 모레노 구단주는 33억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 5위에 올랐습니다. 메이저리그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의 구단주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잘 아는 유형입니다. 개인 혹은 가족이 직접 구단을 소유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타인브레이너 가문이 대표적이며 위에서 언급한 러너 가문과 모레노 구단주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 체인으로 성공해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NHL 팀인 디트로이트 레드윙스를 소유하고 있는 일리치 집안 역시 직접 구단을 소유해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실질적 소유주는 고 마이클 일리치의 아내인 마리안 일리치로 38억 달러의 자산으로 메이저리그 구단주 자산 순위 중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구성원 중 일부가 자금을 담당하고 구성원 중 일부가 전문성을 담당한 뒤 한 명의 소위 얼굴이 돼줄 인물을 영입하는 방법으로 팀을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놀란 라이언을 앞세운 레인저스 베이스볼 익스프레스가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인 마크 큐반을 제치고 톰 힉스로부터 2010년 텍사스 레인저스를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최근에는 구겐하임 베이스볼이 2012년 다저스를 인수하면서 LA의 상징과 같은 매직 존슨이 얼굴이 되어주고 스탠 카스텐이 야구 전문가를 맡으면서 34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마크 월터가 투자자가 되고 또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많은 야구 팬들에게 데릭 지터가 마이애미 말린스의 구단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지터는 마이애미 구단의 지분 중 4%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질적 구단주인 브루스 셰어먼이 마이애미 말린스를 매입하면서 얼굴력으로 지터를 내세우기 위해 4%를 떼준 그런 느낌입니다. 즉 지터는 셰어먼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세인 셰어먼은 지역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몇 년 내로 자신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마이애미 말린스의 지분을 물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이애미 또 다른 구단주로는 마이클 조던이 있습니다. 2019년 클리블랜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존 셰어먼은 캔사스시티 로얄스를 10억 달러에 매입했는데요. 그는 1년 뒤 2020년 지분의 일부를 NFL 슈퍼스타이자 캔사스시티의 상징이 된 마홈스에게 넘기면서 마홈스를 캔사스시티 로얄스의 구단주로 만들었습니다. 현역인 마홈스가 구단 운영에 관여할 것 같진 않지만 앞으로 로얄스의 행사나 경기에서 마홈스가 팬들을 위해서 많이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클리블랜드 구단주 레리 돌라는 스포츠 역사상 최악의 빌런 구단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 뉴욕 닉스의 구단주 제임스 돌란과 친척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이 구단을 소유해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선수 영입과 같은 자금의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나 경직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애틀란타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닌텐도가 소유하고 있다가 2016년 존 스탠튼이 이끄는 컨소시엄 그룹에 지분 대부분을 넘긴 시애틀이 가장 복잡한 상황을 자초한 구단입니다. 시애틀의 경우 컨소시엄 그룹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닌텐도의 자회사인 퍼스트 애비뉴 엔터테인먼트가 여전히 구단 지분 10%를 소유 중이며 존 스탠턴이 이끄는 컨소시엄 또한 무려 17명의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시애틀은 매번 구단 운영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어떤 구단보다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구단이 되었습니다. 가장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팀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스라는 캐나다 최대의 휴대폰 케이블 회사가 소유한 구단입니다. 이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스는 블루제이스의 중계를 맡고 있는 스포츠넷을 보유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토론토는 메이저리그 구단 중 유일하게 중계료 수입이 없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려지지 않은 구단입니다. 또한 회사가 소유한 구단이지만 이 회사를 소유한 로저스 가문이 직접적인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양키즈나 디트로이트와 같이 구단주가 직접 소유한 구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TMI를 드리면 로저스 가문의 자산은 110억 달러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이를 메이저리그 구단주 자산 순위에 넣으면 스티브 코엔 바로 다음인 2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근 메이저리그의 구단 소유 방식이 좋은 말로는 전문적이고 나쁜 말로는 너무 복잡해진 상황이 그리 반갑지는 않습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메이저리그의 인기는 분명 개성 있던 구단주들의 모습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와 코치, 감독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했던 더 보스 조지 스타인브레이너. 온갖 기행으로 자주 팬들의 뒷목을 잡게 했지만 그래도 야구와 애틀란타에 대한 애정만큼은 확실했던 테드 터너. 철저하게 돈벌이의 목적으로 야구단을 운영하며 파이어 세일이 뭔지 확실히 보여준 제프리 로리아 등과 같이 그들의 모습이 꼭 이상적인 구단주는 아니었지만 개성 넘치는 구단주들은 팬들로 하여금 보는 재미를 더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마크 큐반이 텍사스 레인저스와 시카고 컵스 인수를 추진했을 때 내심 응원했습니다. 스티브 코엔의 등장이 메이저리그 구단주들의 행보에 지각 변동을 가져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단주 보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 저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